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한국계 연출가 최초로 상을 받은 건데요.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영화만큼 연출가, 즉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자진 사퇴 이틀 만에 번복하고 공관위장에 복귀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천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천관리위원장이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에 지방선거 관리에도 극심한 혼란이 생겼고요. 대구 경북 지역민의 비판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끌고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탑이 흔들린 국민의힘은 공정관리의 공정함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류현정의 마이크온 월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좋은 날이에요? 아닙니다. 첫 주의 시작이니까요. 좀 밝게 화사하게 읽어봤습니다. 오셨군요. 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공관위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지난 13일에 사퇴했다가 15일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그렇죠. 다시 복귀한 이유가 뭐죠? 13일 날 사퇴할 때는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고 신인들을 이제 경쟁을 시키겠다. 그래야 당 쇄신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는 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이 좀 심했는데요. 그리고 현역 그 공관위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나 더 이상 공관위원장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장노혁 대표를 경기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장노혁 대표가 모든 정권을 줄 테니 다시 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다시 15일 날 어제였죠. 다시 와서 공관위원장을 다시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권을 주겠다 하면 그 영남권 중진들이 다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대구시장 후보들이 지금 거의 중진이잖아요. 중진 네, 국회의원들. 그렇죠. 대구시장 현역 의원들이 5명이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중에 그 주호영 의원 6선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나오시는 윤지혁 의원 4선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3선이란 말이에요. 네. 이 3명 제외하고 나머지 2사람 유영하 그다음에 그 최현석 의원은 올해 이번에 초선인데 이 2명을 빼고 3명을 컷오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2명, 초선 2명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게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중신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일종의 쇄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중진 의원들도. 예,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시장 후보가 되는 게 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진 의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주호영 의원이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공관위원들은 그 공관위가 뜻을 모아서 운영하는 협의체이지 그 독단적으로 그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치도 않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포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여기서 당치도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성국 씨가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고성국 씨가 또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과 같이 다니면서 대구시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만일 대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면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대구에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역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비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냐 보시는군요. 그러면 언제쯤 경선 후보가 정해질까요? 국민의힘은? 네, 오늘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빨리 공천을 완료해서 후보들이 현장에서 마음 놓고 헌신의 노력을 해서 뛰도록 하는 게 큰 틀에서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김용환 충북지사를 컷오프 시키면서 빠르면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 대구시장 후보들의 1차 컷오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임박을 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런 내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누가 되냐. 김부겸 전 총리 이제 나오면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까지 출마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장 후보도 아직까지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김부겸 전 총리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안 나간다였다가 얼마 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서울 생활을 좀 정리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대구에 집도 알아보고 또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자들 사이에 아주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빨리 결정을 하시고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연석회의에서도 김 전 총리 출마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시도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예비후보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서 추가 공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예비후보가 없는 지역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추가 공모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선거는 전략이기 때문에 1%의 예외가 있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저분을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공천이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보를 접수하고 공천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당에서 김부겸 총리를 모시는 일을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로 네. 들립니다. 그럼 정말 출마가 임박한 것 같은데요. 언제쯤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아마 3월 말쯤 출마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4월 5일 이전에 대구시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4월 5일 이전에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3월을 넘겨서 4월 달에 출마를 한다면 선거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면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쯤 대구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측이 맞는지 한번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거의 시험 치르는 그런 기분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험이면 시험이고, 네. 저는 시험은 많이 쳐봤지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의 이제 영향 밖에 있는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기 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복합적이라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오마이뉴스 조정원 기자하고도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얌전하시고 또 다른 말만 하셔가지고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예, 무슨 말씀? 네. 네. 뭐 바른 말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면접하다 보면 또 어려운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대답하시고 바른 말만 하실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면접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면접은 이제 당선이 되면 100일 이내에 뭘 할 것인가 이게 공통 질문이었고요. 나머지는 자기 소개하는 기본적인 절차인데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대구 대전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 통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신공항 그렇죠. 문제, 치수원 다변화, 그리고 또 지금 지역의 경제 살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100일 안에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100일 동안 우리 민생이 많이 어렵잖아요. 민생 회복 TF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 청년들, 또 기업인들을 다 같이 함께 모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문제를 찾고 또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구의 분위기를 좀 칙칙하고 어둡고 힘든 분위기를 걷어내고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이 되면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100일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동성로라든지 이런데 이제 빈 공실이 많아서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미분양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들에 대한 대책도 그 기간 안에 제시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문제 해결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대구의 현안 문제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시장은 4년 내에 이 정부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대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게 제가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 협상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대구 문제를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결하는 그런 이 기관으로 삼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태원 특별법 뭐 이런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어필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하고 이태원 특별법이 거의 사실 사고 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협상이 좀 지리하고 양측의 입장이 달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을 한 게 우선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만이라도 합의를 해보자. 나머지 쟁점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단계적으로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씩 또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왔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도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양측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거의 1년 만에 타결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런 어려운 법을 통과시키고 또 그 피해를 본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보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또 면접에서 시장 준비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네. 같고요. 뭐 당내 상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요즘 워낙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네. 하루하루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절윤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네네. 그 이후에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3월 9일 날 우리 의총에서 이 통합과 관련된 또 화합하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진로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 뭐 일부는 그걸 전륜 선언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좀 그렇죠. 소란스럽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이 분열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 또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우리가 이 선거가 목전에 이제 다다랐는데 이제 80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 주장을 조금씩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단합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각자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냐.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야당은 사실은 다음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확실한 그 헤게모니를 진 분이 없으면은 일정 부분 소란스럽고 의견이 갈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상황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비해서. 네. 중간에 우리가 정권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정권을 빼앗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분노 또 지금 이 분열 상황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진짜 선당후사 당을 살리는데 거기에 전부 그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기준에서 이제 은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내용이면 또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를 의미하는 혁신 선거 대책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장동혁 대표는 버티고 있어요. 얘기하신 선당 후사의 정신이면 이 정도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 기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혁신이 됐는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절연하는 의총에 참여는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발언을 많이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변했다고 볼 수 있나 좀 의문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대표도 그날 결의하는 그런 장소에 같이 있었고 또 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같은데 아마 또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대표의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뭐 혁신선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지금 이선에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또 이제 강력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선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어떻게 그 지도부에서 혁신의 어떤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을 취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홍준표 당대표 할 때 그때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네. 지방선거였나요? 그때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네, 그때 홍준표 대표가 그 지원 유세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데도 오지 말라고 해서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있다면 장동혁 대표의 그 지원 유세를 바라는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좀
어쨌든 뭐 어려운 그런 문제. 우려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때 상황은 좀 다르다. 네. 또 장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 상황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대구시장 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예. 이제 중진을 조금 배제한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신인까지는 아니죠. 네. 초선 의원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되어가는데 세대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쇄신으로 볼 수 있냐 했을 때 그 중진 의원 말고 다른 후보들이 쇄신 인물이라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미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위기의식도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라서 지금 공관위 입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뭐 보도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소위 말해서 썰로 얘기되는 부분도 네. 있는데 제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을 좀 제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 대구 민심이 예전과 다르다. 그리고 이 자칫하면은 선거가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대구가 공천 잘못으로 선거가 질 경우에 이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뭐 바깥에서 들었는데 국민의힘이 대구시장을 뺏기면 사실상 뭐 다 뺏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진 의원을 공천해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천 신청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말을 하는 이제 내용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여튼 대구 민심이 이렇게 간단치 않으니까 선거에 승리하는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진숙 후보가 된다면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특정 후보가 됐을 때 선거 승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과정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공천 과정도 보고 또 물론 공천을 받은 후보의 면면도 보고 뭐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떤 특정 후보가 되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섣부른 느낌이 들고요. 다만 대구 선거가 민심이 상당히 팍팍해요. 현장 다니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잘하라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믿다 안 찍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TK라고 아주 쉽지는 않다 이번에 이렇게 보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기 상황이군요. 아주. 네, 위기 상황이 옵니다. 네. 그 또 하나 위기인 게 사실 행정통합이 무산이 됐어요. 사실상 무산인 것 같아요. 아직 뭐 네.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 문제의 어떤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놓쳤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리고 지금 공항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통합 말고 지금 다른 방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또 이제 이 통합이 우리 세대의 그 삶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 청년과 미래 세대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역사적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이 대전 충남 통과를 위한 볼모로 이 대구 경북을 붙잡고 있고
또 자기 지지 지역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되어서 프리패스로 통과시키고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홀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통합을 말씀하셨어요.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을 먼저 챙기는 게 통합의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 대구 경북에 대한 뭐 특별한 혜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 전남이 통과되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 지역은 대구 경북의 그 시장 또 지사가 찬성하고 의회가 찬성하고 또 다수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이 지역 내 또 분열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산됐으니까 책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민주당의 책임 이렇게 보시는 우선은 거죠? 뭐 민주당이 제일 책임이 크고 또 과정에서 그 꼬투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언젠가는 평가하고 또 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책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완전히 무산되면은 그 지역 언론이나 지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워낙 기대가 컸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거의 막바지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저희 사실 방송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아주 유튜브 댓글이 뜨겁네요. 네. 지금까지의 방송 중에 댓글과 응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1차 컷오프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보시죠? 내일, 모레 조기장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일정을 아직 받으신 건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공천 신청자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네. 모릅니다. 안 그래도 면접 일정도 막 하루 전에 통보를 네,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시던데 네.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나면 또 소회를 한번 저희 방송에서 전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류현장의 마이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윤재옥 의원님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오래 나눠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하시고 조심스러우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성격도 그러세요? 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나서야 할 때 또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늘 정치인들은 말을 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저는 돈을 빌린 돈빚보다 지역민들한테 말로 약속한 말빚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무겁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많이 없으신데 이렇게 중진을 하시고 협상을 하시고 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말이 많아도 남을 설득하기 힘들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당에서는 제가 사심 없이 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또 제가 그 사심 없이 당을 위해서 늘 선당 후사의 자세로 일한다는 그런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를 하면 원내대표 선거를 해도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또 당이 어려울 때 저를 항상 찾습니다. 그 큰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임감 있게 사심 없이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종합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지휘를 했고 또 김문수 후보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책임 맡으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도 거의 2달 이상 야전 침대를 깔고 거의 씻을 때만 자리를 비웠지 24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 야전 사령관이라는 별명도 네. 붙여주셨는데 맞아요. 그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문제는 이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면은 이 문제를 확실히 끊어내는 희생하고 책임지고 또 독하게 일하는 그런 야전 사령관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그 제대로 독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 그리고 중앙 정부와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는 리더 정치적인 그 노선은 다르지만 시장 보고 정부에서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야정사령관 뭔가 잘 어울리시면서도 또 성격은 또 예. 조근조근 하셔서 안 그런 뭐 것 같고. 성격은 제가 왜냐하면은 뭐 전투력이라고 정치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친 은사가 저는 전투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대구 문제만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 몫을 챙겨 올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빛 철도법을 총괄시킬 때 261명 여야 의원들이 현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맞아요.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공개적인 의총에서 윤재욱 의원이 발의한 달빛 철도법은 우리 당 의원들도 좀 서명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지역 화합과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법이니까 네. 그럴 정도로 제가 협상을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협상을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곤욕에 처하거든요.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협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유불리 차이는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의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뭐 부드러워 보이도 자기 몫은 반드시 챙기는 그런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데서 부드러움 속에 그 아주 단단한 말이 느껴집니다. 예. 저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아까 미처 못 여쭤봤는데요. 이게 이번에 무산되면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하자 이런 의견들도 꽤 있으시던데 사실상 이번에 무산이면 주민투표에서 그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또 지역이 갈라지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통합이 안 되고 선거가 치러지고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경제 통합 선언을 시장하고 도지사 같이 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시장하고 지사가 합의해서 발표를 하고 또 북부 지역이 소외된 북부 지역에 그 이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해결책도 동시에 제시하고 또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음 총선 2년 후에 다음 총선 때 뭐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그때 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뭐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조 기자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좀 너무 성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시도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광주 전남은 통과시키고 나면은 과연 정부와 여당이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이렇게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 지금도 정부 여당 쪽에서는 대구 경북은 왜 안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만 있지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을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전 충남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전 충남을 못하니까 대구 경북 이걸 잡고 대전 충남을 통합을 찬성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건 대전 충남 통합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나중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 참 앞날이 아주 밝아 네. 보이진 않고 걱정이-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늦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암울한 미래도 약간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결과 나오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